최근에 보면 제이미 다이먼의 발언들을 보면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미국의 정부 뭐 네. 페드와 좀 원팀인 듯한 발언을 많이 네.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피치가 신용 등급을 강등했을 때도 굉장히 이제 또 뭐 더 큰 열을 내면서 네. 또 비난을 하는 발언을 하고 또 보면은 뭐 퍼펙트 스톰이 온다. 네.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면 틀린 얘기들인데 네. 그 당시에 좀 필요한 얘기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왜 7% 얘기를 했냐면 네. 그까지 올릴 게 아니라 시장은요. 자꾸 페드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네네. 자꾸 긴축은 끝났다라고 하고 있고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네네. 그리고 내년도에 금리를 어쨌든 지금 페드가 오죽하면 점도표를 올리면서까지 네. 긴축이 완화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시장을 항상 앞서서 보기 때문에 점도표가 만약에 동결을 찍혔으면 벌써부터 인하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묶어두는 그런 과도한 기대감을 묶어두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페드는 한계가 있죠. 네. 페드에서 점도표를 7%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 거기에 좀 도와주는 발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긴축을 할 때야 그런 모드로 우리가 가야 될 거야라는 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 자유로우니까 네. 좀 어떻게 보면 틀린 예측을 해도 네. 그 의도에 맞는 발언을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올리기 힘듭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번도 올리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어제 미국의 이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그 신뢰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굉장히 낮게 나왔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현 상황보다는 앞으로의 기대 지수가 80 이하, 70 뭐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미국의 소비자들이 지금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네.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작년부터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 했는데 왜 안 오느냐? 그 기저에는 엄청나게 살포한 보조금으로 인한 미국인들의 초과 저축. 네. 그게 이제 소비를 지탱하는 효과였는데 네. 그게 고갈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표를 보면 블룸버그에서 이제 보여준 표인데 이게 그 메뉴의 빨간색은 상위 20%입니다. 네. 이게 초과 저축의 그 저축의 이제 표시인데 100이 넘어가면 초과 저축인 거죠. 네. 그들은 아직은 초과 저축이 남아 있습니다만 밑에 하얀색 선은 하위 40%예요. 이거는 이미 작년 중반에 이미 초과 저축을 다 썼습니다. 그러면 중산층이라고 하는 40에서 80%가 이제 파란색 선인데 이들의 초과 저축이 다 소진됐다라는 네.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의 소비를 지탱해왔던 초과 저축이 다 소진됐다면 네. 당연히 소비를 줄이고 또 뭔가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되는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대출의 연체율도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아, 네. 소비자 대출 연체율 좀 차트 보여주시면 좋은데 이게 극단적으로 낮아졌었습니다. 그죠? 그러네요. 말도 안 되게 낮아졌었죠. 네, 네, 왜? 엄청 저축이 낮아졌었는데. 남아도니까 연체를 할 일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뭐 학자금 대출을 유예해줬고 여러 가지 대출을 뭐 이런저런 학자금 이유로 대출 갚는 거를 좀 유예해줬죠. 유예해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초과 저축이 있다 보니까 뭐 지금 저축이 남는데 뭐 대출을 못 갚을 일은 없는 거였죠. 근데 저게 다시 올라오고 있다.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지난 수준 정도로 올라왔지만 네.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더 올라올 수 있죠. 이렇게 돼 버리면은 당연히 미국인들의 소비가 둔화될 그런 조짐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자금 대출을 유예를 해줬었는데 네. 팬데믹 때문에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해 네. 준 거죠. 그게 10월 네. 1일부터 다시 갚아야 되는 네, 그런 다음 달부터 바로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2,800만 명 정도가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되거든요. 네. 이게 보면 오바마도 한 40대 중반까지 저거 갚느라 힘들었다. 네. 이게 뭐 네. 5년 10년 갚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네. 뭐 한 진짜 어떤 분들은 40대 50대까지 갚는 거거든요. 네. 이게 계속 옥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참 다르죠. 우리나라는 네. 뭐 이렇게 본인이 열심히 벌어서 네. 아르바이트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네.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부모가 이제 자식의 그런 대학교 등록금까지는 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네.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 네, 아직까지 그렇죠. 웬만한 회사는 네. 그래서 뭐 조금 큰 기업을 다니시면 이게 회사에서 나오기도 하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뭔가 대학교 때부터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아니 저게 약간 저 미국에서 근데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를 막 7년씩 다녀요. 네. 근데
일단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있으면 저 학자금 대출은 계속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당장은 부담 없이 계속 빚을 지면서 맞아요. 그냥 나 학교 7년째 다니고 있어 이런 얘기하는 애들이 정말 적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영원히 그렇게 학교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고 그럼요. 졸업을 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돈이 앞으로 갚아야 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은 집 사고 얻게 되는 그 가계 부채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정도의 액수 수준으로 이제 갚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20대 맞습니다. 후반부터. 네. 그래서 최근에 네. 나이키 주가가 되게 안 좋거든요. 네, 네. 저게 영향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젊은 소비층이 네. 그러면은 이렇게 설문을 한 거죠. 학자금 네. 대출 다시 갚아야 되는데 뭐부터 줄일 거냐? 신발, 의류 뭐부터 줄일 것이다. 이런 네. 얘기 나오면서 네. 어쨌든 미국의 소비는 둔화된 조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금리를 더 올릴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고요. 네. 하다못해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게 갑자기 경기가 급속도로 둔화되거나 네. 뭔가 이제 부실이 터지는 일은요. 서서히 오지 않습니다. 네. 갑자기 빵 터지죠.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문제가 생기면 연준은 빠르게 또 굉장히 급하게 많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런 이제 소비가 둔화되고 경기가 좀 둔화되는 그런 지표들은 계속적으로 관찰을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월가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이미 다이먼이 그렇게 인도까지 가가지고 막 기준금리 7% 지금 상단이 5.5%인데 7%를 언급해서 딱 놀래키기는 했는데 그 속을 들여다 보면 그러니까 니들 지금 연준이 하는 얘기를 약간 공으로 듣고 있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놓고 뭐 내년부터는 다시 내릴 거 아니야. 좀 이런 생각을 스멀스멀 하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오히려 역설적인 경고성 발언이었다. 그렇게 좀 맞아요. 보시는 거네요. 이게 내성이 있으면 더 센 약을 처방해야 되듯이 일단 뭐 어차피 말로 하는 거니까 네. 부작용이 좀 덜하니까요. 더 센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저희 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또 올해 금리 한 번 더 올리고 네. 내년에도 한 번만 내린다 또 이런 좀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것도 약간 구두로 약간 말하자면 대중에게 경고하는 그런 발언 정도로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네. 니카시카리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악역을 맡은 걸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더 네, 중요한 거는 이게 한 번 더 올린다고 하니까 네. 동결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네. 그러니까 네. 동결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인하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저런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겠다. 하지만 금리를 더 못 올리는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경기가 만약에 받쳐준다면 내년에 금리를 많이 안 내릴 수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런 부분이 최근에 어쨌든 이런 약세 시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장기 금리 오지면 단기 금리보다 현저히 낮았던 이유는 연준이 금리 네. 내년에 빠르게 많이 내릴 거야라는 기대를 소멸시킨 거 만은 분명하고요. 그거는 네. 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